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메이 천왕과 슈슌 천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메이 천왕, 용명 천왕은 김메이 천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누구냐면 소가씨예요. 소가씨의 이거 소가노 운막고라고 이 사람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소와 덕목이 나오고 여기 나오죠. 예. 그리고 어디에 이제 여기 바녀에 궁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가노 운막고를 대신 그 다음에 모노노베 물부시 이 사람을 대련에 임명하였다. 대련이 좀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노노베는 불교를 반대했던 세력이죠. 소가씨는 불교를 이렇게 존중했던, 믿었던 세력으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이오라는 게 있습니다. 제왕. 그러니까 이세진구, 지금의 이제 그 우리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러니까 황실의 조상이죠. 황실의 직계 조상인 이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궁이 있습니다. 그 신궁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죠. 이세 신궁이라고. 지금도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왕을 임명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대부분 황녀들, 그러니까 천황의 딸들을 갖다 거기다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 보면 초향수희 황녀를 이세진구의 일신의 제사, 일신은 해의 신이죠. 왜 이 아마테라스가 태양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왕이 사이오가 언제 때부터 있었느냐? 일본서기 니혼쇼기에 보면 스진천왕, 숭신천왕 때 그 황녀를 임명했던 그때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왕이 이러한 모습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렸던 거랑 마찬가지죠. 거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황실 직계입니다. 직속.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까 숭신천왕의 아들인 스닌천왕의 때는 외희명이라고 이분이 이제 사이오에 임명이 됐고 또 웅약천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게타이 천왕, 개체 천왕 때도 이 황녀가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 비다스 천왕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메이 천왕 때도 이렇게 황녀들이 그러니까 황녀들이 쫙 임명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제 제도화된 거는 완전히 픽스된 거는 언제냐? 670년에 덴무 천왕 때 이렇게 됐다가 1330년 고다이 천왕 때까지 거의 660년간 60명의 사이오가 이어져 내려. 그러니까 천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천왕은 정치권을 장악했지만 이 제왕은 이 황실의 제사를 담당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후를 결정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혈수부 간인 황녀를 황후로 삼았고, 그녀가 이제 낳은 아들이 장자가 누냐면 구호 황자입니다. 이 구호 황자를 상궁에 거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그 세종대왕처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으라면은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면은 이 여기 우마노도 노치 그러니까 구호 황자 이 사람이 이제 성덕 태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메이 천왕의 둘째 아들로 스이코 천왕 때 동궁으로 섭정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이코 천왕은 여왕입니다. 여자니까 이제 그 섭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가시와 추고, 스이코 천황하고 그다음에 쇼토쿠 태자 이렇게 삼두 마차가 이제 불교 백제에서 전해준 불교를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문화를 일으켰던 게 바로 아스카 문화다. 그러니까 일본 고대에 가장 찬란했던 문화가 뭐냐 그러면 아스카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카 문화의 본산지가 어디냐? 아스카죠. 아스카. 지금은 명일향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모노노베르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석상신궁 칠지도가 있는 그 신궁을 모시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백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쭉 있었던 그 시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반대했죠. 불교가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쳐내고 이제 이 쇼토쿠 태자는 시덴노지 사천왕사 요거는 지금 오사카에 있죠. 이거를 건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그러니까 이 관제를 하고 그 다음에 17조의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견수사 수나라에 그 사신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주로 이제 백제 아니면 신라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 수나라를 가려면 백제를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이렇게 형성하고자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도 쇼토쿠 태자를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죠. 이 요메이 천황하고 혈수부 간인 이게 이제 흠면 천황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자가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쇼토쿠 태자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혈수간인 황녀하고 여기서 요메이 천황하고 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엄마가 누구예요? 소가시 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여기 31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3대 여기 보면은 추고 천황이에요. 이 여왕이거든요. 이때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시가 굉장히 이제 그 황실하고 엮여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스카 시대다 이렇게 보시고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가시의 딸을 비로 삼았다. 이제 그 다음에 갈성시도 이거 다 목시계죠. 네. 둘 다 목시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수부 황자가 이 황후인 치요키를 갖다가 범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빈궁이라는 건 이제 그 시신을 모신 그 전 천황의 시신을 모신 데 들어가는 거를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불러서 이 사람 삼륜군역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막게 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혈수부 황자가 이 대신 대련을 불러 그를 죽이라고 명하고 모노노베와 함께 이제 여기 이 반여의 지변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 혈수부 왕자가 이 모노노베를 총애해서 내외의 모든 일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소가시와 이 모노노베 물부시가 이렇게 딱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시 쪽하고 둘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87년, 그러니까 2년이죠. 이때 이제 천황이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하려고 하니까 이 모노노베스나 이 중시치 나카토미 이 두 사람은 다 뭐냐면 신사를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쭉 제사를 드려왔던 신이 있는데 왜 이상한 신한테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신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눈이 순교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소가씨가 천황의 명에 따라서 천황의 서재인 혈수부 황제가 풍국 법사를 데리고 왕실에 왕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이 모노노베 씨가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디어 이 모노노베 씨하고 이 나카토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딪히게 되는 누구하고 이 소가 씨하고 이런 거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천황이 이 두창이 걸려서 점점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죽으려고 할 때 여기 이제 이 사마달등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백제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 안부 다순을 이 사람이 나가서 뭐냐면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천황의 병을 위해서 제가 출가를 해서 이게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육불상을 짓고 절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안부라는 게 뭐냐면 그 안장 말의 안장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또 만드냐면 불상을 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장육불상 거의 2m 정도 되는 큰 불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불상이 지금에 어디 있느냐? 이 지금 현재 아스카에 있습니다. 여기 판전사라는 그 절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왕이 죽어버렸어요. 왜냐면 병이 걸려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 죽자 모노노베가 요 사람 혈수부 황자하고 이제 사냥을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이제 이렇게 옹립하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가 씨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이 혈수부 황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여기 보면은 이 혈수부 황자가 여기 있죠? 예. 여기인데 이걸 죽여버리고 이 사람을 천황으로 올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슈슌 천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 부딪히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가 씨가 쭉 이제 여기 보면 구호 황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죠. 이 사람을 비롯하여 이 백제계의 세력들을 모아서 이 모노노베를 쳐들어갑니다. 토벌하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노노베가 성을 쌓고 이제 전쟁을 벌린 거죠.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밀려요. 예. 이 굉장히 강성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쇼토쿠 태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려가지고 숨었는데 그 숨은 데가 어디냐? 요거예요. 이게 절이거든요. 요게 모노노베 씨 목이 잘린 무덤이에요. 요 절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길 쳐들어갔는데 몰리니까 여기 보세요. 요 나무 속에 숨은 거예요. 고목 안에. 여기서 딱 기도를 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제가 만약에 이기면은 큰 절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을 여기 보세요. 무릇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천과 대신왕을 위하여 절과 탑을 세우고 삼보를 널리 펼치겠습니다. 라고 하여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은 절이 바로 뭐냐면 사천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절의 이름이 뭐냐면 대승군사예요. 크게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인 자가 몇 명에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노노베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가씨 백제계의 소가씨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 오사카 쪽에 있는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박래부 황자를 즉위시켰고 이제 창제궁이라는 것으로 이제 간다. 요게 지금 어디냐? 사쿠라이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일본 최초의 구법승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587년에 선신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백제에 보내서 수계법, 그러니까 수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무나 스님이 될 수 없잖아요. 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계를 어떻게 받는지 백제에 가서 배워와라. 근데 이 선신안이라는 이 젠신이라고 읽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그 천황이 아팠을 때 자기가 출가해서 빌겠다고 절을 바치겠다 이제 그 사람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냐면 사마달등인데 이 사람의 딸이에요. 아까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군이에요. 딸이니까 비군이. 그래서 그 비군이를 백제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에 왔었냐? 바로 고란사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제로 건너가 계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천황이 된 이후에 588년 1년이죠. 승려, 해총, 영근, 해식 이 사람들은 다 백제 승려입니다. 그 다음에 불사리, 부처님의 사리. 그 다음에 사공. 사공은 뭐냐면 절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노반박사. 이 노반박사는 뭐냐면 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와박사는 뭐냐? 기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화공. 화공은 뭐냐면 그림. 우리 탱화라든가 이런 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청이라든가 이런 거. 그걸 화공. 이런 사람들을 백제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짓느냐. 이게 뭐냐면 비조의봉조라고 이 옷 만드는 기술자를 보낸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의 집을 부시고 거기다가 덕풍사, 지금의 이제 아스카예요. 아스카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이제 사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냈던 수계를 배워갖고 오라는 사람이 이제 젠신이잖아요. 비구니. 그 비구니가 백제 사신하고 같이 딸려서 이제 백제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후에 2년에는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이제 동경 쪽입니다. 그걸 에미시라 그러는데 그쪽을 치게 해요. 그래갖고 그쪽에 이제 국경을 살피게 하고 그쪽에다 사신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해도는 일본을 보시면 요겁니다. 지금 중앙 정부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나라. 여기가 나라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알프스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알프스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2000m에서 3000m예요. 우리는 지금 한라산 해봐야 얼마 안 높습니다. 이게 후지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후지산이에요. 제일 높죠. 근데 이 높은 산맥을 관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관통하지만. 근데 이걸 못 넘으니까 얼로 하냐면 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쪽으로 갑니다. 동경 쪽으로. 하나는 이 위로 해서 해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해변 쪽이니까 이렇게 산이 낮아져요. 이렇게 잦아지니까. 그래서 일로 넘어가요. 이걸 북륙도, 이쪽을 동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리쿠도, 이거는 이제 북쪽, 도샨도, 요거는 이제 남쪽,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도카이도, 요게 이제 남쪽, 이렇게 바다를 연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 여기 보세요. 이 세 개의 산맥 중에서 히타 산맥, 기소 산맥, 네, 아카시 산맥이 있는데 이 중에 아카시 산맥이 거의 3000m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이제 요 세 개를 다 일본의 알프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이 산맥을 일본의 지붕이다라고 칭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쪽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일어나긴 하지만 일본 전체가 뭐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은 백제에 또 유학을 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유학 갔던 그 전신 그 비구니가 돌아와서 사쿠라이데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출가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주로 백제계입니다. 여기 이런 뭐 부인도 이 부인이라는 건 귀족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 여자로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라 원선묘, 백제 원묘광, 한인선총, 선통묘독 이런 사람들 쭉 이제 비구니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사마달등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딸이잖아요. 딸이고 이제 그 불상을 만들었던 건 아들이고. 예.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아들 다수나라는 사람도 함께 출가하여 딸만 출가한 게 아니에요. 덕제법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불교에 거의 이제 그 미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신이 아까 그 처음에 그 비구니는 살펴보면은 584년에 해편을 따라서 고구려의 승려입니다. 출가하였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가한 여자예요.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의 고란사에 가서 불교를 3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상궁, 성덕, 법왕, 제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쇼토크 태자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590년에 학문이 그러니까 이게 선신이죠. 이 사람 선신이 백제에서 돌아온 후에 앵정사 사쿠라이죠. 여기에 있었는데 이 절은 지금의 풍포사이다. 여기에 이제 아스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쿠라이데라가 지금 토라데라 풍포사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 풍포사가 위치가 어디냐?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큰 절을 짓게 됐죠? 백제 기술자들이 와서 그건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아스카사고 그거 말고 요게 풍포사예요. 네. 근데 원래는 풍포궁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요 마루가 있는데 마루 앞에를 발굴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이만큼 들어가서 여기에서 유적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풍포사의 유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나의 재건. 그래서 이제 그 천황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임나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쓰시마를 이렇게 그 신라에게 이렇게 뺏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건하자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 신라의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이 기씨, 거세씨, 갈성씨 다 백제계의 목시계입니다. 다 목시계. 그래서 축자로 보냈다. 이게 지금 뭐냐 후쿠오카.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고 하나는 임나의 사신을 보내서 그 실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 뭐냐면 요 책에는 부상약기라는 요 책인데요. 후쇼라 쿠키 여기에 보면 슈슌천황 4년에 이 사람을 갈목시, 갈성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 2만 6천 명을 이끌고 나자유, 지금의 이제 후쿠오카죠,를 출발하여 신라를 치게 하였다라는 이 기록이 나와요. 이 책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임나를 저 신라가 장악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제가 계속 그거를 회복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백제에서 많은 저 기술자들이 왔죠. 예. 그래서 592년에 대법풍사의 불당, 그 다음에 보랑, 이건 보랑은
회랑입니다. 회랑은 왜 만드냐면 비를 안 맞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게 회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를 짓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절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람의 배치 방법이라는데 이게 백제식이 아니에요. 1탑 3금당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고구려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87년에 여기 보면은 이 소가 씨가 이 절을 지으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쇼트크 태자는 사천왕사를 지었었습니까? 저 소가 씨는 이 비조사를 아스카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588년에 쭉 백제에서 이런 기술자들이 왔죠. 이 절을 짓는 사공, 탑을 짓는 노반 박사, 그 다음에 기와장을 만드는 와 박사,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화공,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 절을 짓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노반이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 보면은 쭉 올라가서 요 처마가 있는 부분만 층수로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처마가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3층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를 뭐라 그러냐? 여기 하층, 요게, 요 밑에는 기단이에요, 기단. 그 다음에 여기 탑신. 그 다음에 요 위에를 상륜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장식이 꽂혀요. 이 꽂히는데 지지대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노반입니다. 요거를 잘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벼락이 여길 때리거든요. 피레침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노반을 설치하는 박사, 그게 노반 박사예요. 그러니까 탑을 만드는 사람을 노반 박사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게 고구려식이에요. 요게 백제식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는 여기 탑이 있는데 탑을 중심해서 요게 금당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1탑 3금당식이에요. 요건 문입니다. 그럼 백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문이고 요게 탑이고 요게 금당이에요. 금당이라는 건 대웅전이에요. 요건 강당이에요. 강당은 뭐냐? 많은 그 승려들이 모여서 큰 대사들이 이렇게 와서 노스님들이 이제 강론을 하겠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리가 강당이에요. 그리고 요게 회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구려식하고 백제식은 전혀 틀려요. 예. 그럼 이 신라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건 후대에 나타나는데, 사천왕사부터 나타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쌍탑이 나타나요. 쌍탑. 또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천왕사, 그 다음에 가문사, 그 다음에 지금의 불국사, 이 세 개는 다 쌍탑식이에요. 근데 초기에 사천왕사는 뭐냐면 목탑이었어요. 쌍목탑. 근데 가문사는 석탑이에요. 쌍석탑. 근데 불국사도 쌍석탑이에요. 그러면 가문사하고 불국사가 뭐가 틀리냐? 가문사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국사는 형태가 전혀 틀리죠. 석가탑하고 타고타고. 요게 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2년에 금당과 회랑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593년에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를 그 안에다가 안치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안치하느냐? 대부분 이 탑 신부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탑을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파갖고 여기다가 안치했거든요. 그런 걸 훔쳐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석가 삼존불이 이 완성된 게 609년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식이라고 그랬죠? 1탑 상금당식. 예,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 요거는 쪼그라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초석이 보이죠? 예. 요게 원로 초석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이걸 발굴했어요. 밑으로. 이 밑에 이제 유적이 있겠죠?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탑. 이 탑에 보면은 목탑이니까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서요. 지금 요거죠, 요거. 요게 쭉 밑에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걸 받치는 게 요거예요. 심초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 구멍에 보물들을 넣거든요. 그게 발굴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거기서 쏟아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요게 문이에요. 문을 들었으면 목탑이 나오고, 이 목탑을 둘러서 금당이 3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고구려식. 근데 요게 회랑이에요. 그리고 요게 강당이에요. 다르죠? 예. 배치도가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소가씨가 천왕을 살해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멧돼지를 누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천왕이 멧돼지를 가리켜서 언젠가는 이 멧돼지처럼 내가 목을 자를 것이다. 짐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씨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가씨가 겁을 먹겠죠. 이게 내가 천왕 만들어줬는데 이거 언젠가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싫어하던 천왕을 이 소간호 우막고가 자기의 그 참모죠, 참모 동안씨 얘를 시켜서 죽여버려요. 예. 그러고서 이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안직구가 이제는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소가씨 여자를 건드려요. 몰래 범해서 자기 마누라를 삼으라 그러니까 소가씨가 딱 보니까 이게 건방지거든요. 그래갖고 죽여버립니다. 자기네들끼리 아주 좀 웃기죠, 한마디로.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뭐냐면 아스카라 문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보면은 그 모노노베 씨하고 그 불교, 그러니까 2차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돈이 맨 처음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반대했겠죠. 그래서 2차돈이 내 목을 치면은 이 붉은 피가 안 나오고 흰 피가 나올 것이다. 내 목을 쳐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 흰 피가 우유와 같은 흰 피가 솟으니까 이제 다들 놀래서 불교를 믿게 됐다. 이게 이제 신라 불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구려하고 백제는요, 그런 반대급부가 없었어요. 그만큼 신라는 토착 종교가 무지하게 강했다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본도 3번에 걸쳐서 그 모노노베 씨, 신사를 모시던 모노노베 씨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백제계의 목시기하고 충돌을 3번씩이나 하면서 3번째는 전쟁까지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쇼토쿠 태자가 수세에 몰리니까 지금 이 고목나무에 숨거든요. 이 숨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부처님께 절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친 절이 지금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천왕사는 이렇게 허물어져서 새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볼품이 좀 없습니다. 번데가 없는데 아스카사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아까 보듯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불상도 남아 있어요. 굉장히 잘 남아 있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발굴을 해서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초석도 남아 있고, 이런 심초석 탑에 심초석도 발굴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보물들도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아스카 문화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문화였는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백제하고의 관계가 어땠는가, 이제 이런 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찬란하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